2019년 3월 16일 토요일 새벽 5시 아타미 온천가에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날 밤 한 가족의 신고로 시작된 수색 작업이 벌써 6시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실종된 사람은 67세 다나카 미도리 씨. 가족들과 함께 온 온천 여행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그녀의 객실에는 내일 아침 도쿄행 JR 오도리코 열차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지갑에는 현금 8만 엔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완전히 충전된 상태로 침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잠깐 나가서 금세 돌아올 것처럼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평생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작은 가죽 파우치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료칸의 마지막 감시 카메라 영상. 오후 9시 47분 미도리 씨는 1층 로비에서 리셉션 직원과 무언가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분 후 그녀는 마치 급한 일이 생긴 듯 서둘러 료칸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문 밖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녀는 마치 공기 중에 녹아버린 것처럼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67세 여성이 깜깜한 밤 아타미 온천가에서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리고 왜 소중한 물건들을 모두 두고 나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하지만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사건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충격적인 실화를 만나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은 2019년 3월 15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봄 기온이 완연해지기 시작한 이날, 도쿄에 거주하는 다나카 미도리 씨는 가족들과 함께 아타미 온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함께한 가족은 남편 겐지 씨 70세, 큰딸 타카코 씨 42세와 그녀의 남편 유지 씨 45세였습니다. 4명이 함께하는 가족여행은 미도리 씨가 1년 전부터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일행은 도쿄역에서 JR 토카이도 신칸센을 탔습니다. 아타미역까지는 약 1시간 거리였습니다. 열차 안에서 미도리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딸 타카코 씨의 증언에 따르면 어머니는 오랜만에 가족여행에 매우 들떠 계셨고 창밖 풍경을 보며 즐거워하셨다고 합니다. 오후 2시 15분, 일행은 아타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앞에서 택시를 타고 예약해둔 료칸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아타미 온천가에서도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사쿠라야 료칸이었습니다. 1920년에 창업한 이 료칸은 사가미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해안가 절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확히 일행은 료칸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예약한 객실은 2층과 3층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미도리 씨는 큰딸 타카코 씨와 함께 2층 바다 전망 일본식 객실에 머물기로 했고 남편 겐지 씨와 사위 유지 씨는 3층 객실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4시경 가족들은 각자 짐을 정리한 후 료칸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미도리 씨는 로비에 전시된 옛날 아타미 온천가의 흑백 사진들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료칸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특히
1980년대 아타미 매화축제.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오후 5시 30분, 가족들은 료칸 정원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때 찍힌 사진이 미도리 씨의 마지막 가족 사진이 되었습니다. 사진 속 미도리 씨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6시 가족들은 료칸 1층 식당 바다풀에서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타미 앞바다에서 잡힌 신선한 해산물과 시즈오카현 특산품으로 구성된 일본식 코스 요리였습니다. 식사는 약 1시간 30분간 계속되었습니다. 식사 중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후 6시 45분경 미도리 씨가 갑자기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벗어났는데 10분 후 돌아왔을 때 표정이 조금 굳어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웃어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 식사 내내 미도리 씨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종종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후 7시 30분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가족들은 잠시 객실에서 휴식을 취한 후 온천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미도리 씨는 이때까지도 별다른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8시 30분 드디어 온천욕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쿠라야 료칸의 온천은 남탕과 여탕이 분리되어 있었고 각각 실내탕과 노천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남성 2명은 3층 남탕으로 미도리 씨와 타카코 씨는 2층 여탕으로 향했습니다. 온천에서 모녀는 약 40분간 머물렀습니다. 타카코 씨의 증언에 따르면 어머니는 온천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 미도리 씨가 노천탕에서 매화나무가 보이는 방향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후 9시 10분 미도리 씨가 먼저 온천에서 나왔습니다. 좀 피곤하니까 방에서 쉬겠다고 말하며 혼자 객실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딸 타카코 씨가 어머니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9시 30분 타카코 씨도 온천욕을 마치고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에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확인해 봐도 없었습니다. 타카코 씨는 처음에는 어머니가 남편들과 이야기하러 3층에 올라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10시 3층에서 온천욕을 마치고 내려온 겐지 씨와 유지 씨에게 물어봤지만 그들은 미도리 씨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가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0시 30분 타카코 씨가 다시 한번 객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갑, 휴대폰, 여행 가방, 심지어 내일 입을 옷까지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어머니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작은 가죽 파우치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파우치는 미도리 씨가 결혼 전부터 30년 넘게 사용해온 것이었습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하고 갈색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평소에는 핸드백 안에 넣어두고 다녔습니다. 가족들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미도리 씨는 그냥 중요한 물건들이라고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11시 가족들은 료칸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료칸 지배인을 비롯해
직원 6명이 건물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식당, 온천, 정원, 심지어 직원 전용 구역까지 모든 곳을 뒤졌지만 미도리 씨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정 5분 전 가족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아타미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접수를 받은 경찰관들은 즉시 료칸으로 출동했습니다.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경찰들은 료칸 주변 반경 1km 내의 모든 구역을 예비 수색했습니다. 3월 16일 토요일 오전 7시 시즈오카현 경찰본부와 아타미 경찰서, 아타미시 소방서가 합동으로 대규모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투입된 인력은 경찰관 80명, 소방관 50명, 지역 자원봉사자 20명까지 총 150명이었습니다. 수색 구역은 료칸을 중심으로 반경 3km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아타미의 복잡한 온천과 골목길들이 수색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좁은 계단길과 미로 같은 골목길, 그리고 곳곳에 위치한 온천 료칸과 호텔들. 수색대는 모든 건물의 주변과 내부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심지어 사용하지 않는 빈 건물과 창고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해상 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해상보안청 아타미 분실에서 순시선 세척이 출동해 사가미만 연안을 따라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혹시 미도리 씨가 실족해서 바다로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다에서도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월 17일 일요일 수색은 이틀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날부터는 아타미 매화원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이 집중되었습니다. 매화원은 료칸에서 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걸어서 약 25분 거리였습니다. 아타미 매화원은 1886년에 조성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매화원 중 하나입니다. 총면적 4.4헥타르의 넓은 부지에 454그루의 매화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매화 축제가 열리는 아타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수색대는 매화원 전체를 구역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수색했습니다. 매화나무 하나하나 아래까지 모두 확인했고 연못과 작은 개울, 심지어 관리사무소 창고까지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역시 미도리 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오후 경찰은 료칸의 감시카메라 영상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도리 씨는 실제로 오후 9시 47분에 1층 로비에 나타났고 리셉션 직원과 약 3분간 대화를 나눈 후 혼자서 료칸을 나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리셉션에 있던 직원은 22세의 신입사원 마츠다 유키 씨였습니다. 유키 씨의 증언에 따르면 미도리 씨는 아타미 매화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시간에도 들어갈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유키 씨는 매화원까지의 길을 자세히 설명해줬고 밤에는 출입이 제한되지만 울타리가 낮아서 들어갈 수는 있다고 말해줬다고 증언했습니다. 미도리 씨는 유키 씨의 설명을 들은 후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는 서둘러 료칸을 나섰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유키 씨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표현했습니다. 료칸 정문의 감시 카메라는 미도리 씨가 오후 9시 50분에 정문을 나서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입던 베이지색 카디건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죽 파우치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다른 어떤 감시 카메라에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지역 언론들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즈오카 신문, 아사히 신문 시즈오카판, NHK 시즈오카 방송국 등이 아타미 온천가 67세 여성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습니다. 미도리 씨의 가족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남편 겐지 씨는 아내는 45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연락 없이 어딘가에 간 적이 없다며 치매나 건망증 같은 증상도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큰딸 타카코 씨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는 평생 가족을 가장 소중히 여기신 분이다. 특히 가족여행을 너무나 좋아하셨는데 그런 자리에서 혼자 어딘가로 가실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어머니가 아타미 매화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인 적이 없는데 왜 그곳을 물어보고 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수색 4일째인 3월 19일 화요일 오전, 완전히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아타미 매화원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관리인 사토 테츠오 씨가 매화원 정문에서 약 50m 떨어진 관목숲 아래에서 작은 가죽 파우치를 발견했습니다. 갈색 가죽으로 만들어진 손바닥 크기의 그 파우치는 미도리 씨 가족들이 찾고 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파우치를 회수했고 가족들의 확인을 거쳐 미도리 씨의 소지품임이 확실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파우치가 발견된 위치였습니다. 그곳은 매화원의 가장 오래된 매화나무 바로 아래였는데 수색대가 이미 2번이나 뒤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파우치가 그곳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토 씨의 증언에 따르면 전날인 18일까지도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청소를 하면서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데 분명히 어제까지는 없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즉, 파우치는 18일 밤과 19일 새벽 사이에 누군가가 그곳에 놓고 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파우치를 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지문과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동시에 파우치 안의 내용물을 조사했는데 그 안에서 나온 물건들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첫 번째는 편지였습니다. 노란색으로 변색된 편지지에 만년필로 쓰여진 편지였는데 날짜는 1989년 3월 15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30년 전 같은 날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미도리에게 오늘 우리가 헤어진다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내가 도쿄로 떠나간다는 것도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도 모든 게 꿈만 같다. 하지만 내가 행복해진다면 나는 괜찮다. 우리가 처음 만난 이 매화원에서 30년 후인 2019년 3월 15일 밤 10시에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서로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자.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히로시가. 두 번째는 흑백 사진 2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과 남성이 매화나무 아래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은 젊은 시절의 미도리 씨와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남성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매화나무의 줄기를 클로즈업해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나무 껍질에 칼로 새긴 듯한 글자가 보였습니다. 하트 모양 안에 MH 1989년 3월 15일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M은 미도리의 M, H는 히로시의 H로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쪽지였습니다. 최근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이 쪽지에는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H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미도리 씨에게는 가족들도 모르는 30년 전의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히로시라는 인물을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1989년 당시 아타미 지역에 거주했던 히로시라는 이름의 남성들을 모두 찾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히로시는 일본에서 매우 흔한 이름이었고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그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 매화원 관리사무소에서는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관리사무소 야간 경비를 담당하는 타나베 쇼조 씨는 3월 15일 오후 10시 30분경 매화원 후문 근처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타나베 씨에 따르면 그날 밤은 달이 없어서 매우 어두웠는데 후문 쪽에서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대화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약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가끔 연인들이 몰래 들어와서 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경찰의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미도리 씨와 히로시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미도리 씨의 과거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도리 씨는 결혼 전 성씨가 사토였고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아타미의 한 온천 료칸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료칸은 현재는 문을 닫은 오우메야 료칸으로 매화원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당시 오우메야 료칸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직원들을 찾아 인터뷰한 결과 놀라운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주방장이었던 키무라 사치코 씨는 미도리는 정말 성실하고 밝은 아이였다. 그런데 1989년 봄쯤부터 지역 청년 하나와 사귀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히로시였어요. 아타미 태생으로 당시 지역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미도리와 정말 다정하게 지냈는데 둘이 매화원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하지만 키무라 씨의 증언에 따르면 1989년 3월 중순 어느 날 갑자기 미도리가 울면서 료칸에 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도쿄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히로시와 헤어져야 한다면서 하루 종일 울고 있었어요. 미도리는 그해 3월 20일 아타미를 떠나 도쿄로 이사했고 1년 후인 1990년에 현재의 남편 겐지 씨와 결혼했습니다. 그 후 30년간 아타미를 다시 찾은 적이 없었다고 가족들은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히로시는 누구였을까요? 경찰의 수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89년 당시 아타미에서 건설회사에 근무했던 나카무라 히로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1965년생으로 당시 24세였던 그는 미도리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나카무라 히로시는 아타미의 오래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에도 시대부터 아타미에서 온천업을 경영해온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경제 침체로 인해 가업이 어려워지자 히로시는 건설회사에 취직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타미 지역 신문의 기록을 뒤져보니 1989년 3월 16일자에 작은 기사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아타미 지역 청년 나카무라 히로시 씨, 가족 사업 정리 후 도쿄 진출 예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히로시는 가족의 온천업을 정리하고 도쿄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아타미를 떠날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후 히로시의 행적이 완전히 끊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도쿄로 가지 않았고 아타미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 이후로는 그의 주민등록이나 취업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히로시의 가족들을 찾아 조사했습니다. 그의 형인 나카무라 게니치 씨는 동생은 1990년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더니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가끔 편지나 엽서를 보내오긴 했는데 주소는 적혀 있지 않았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형 게니치 씨가 보여준 히로시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는 2019년 2월, 즉 미도리 씨가 실종되기 한 달 전에 온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저는 이제 정말로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019년 3월 19일 파우치가 발견된 이후 수사는 더욱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매화원 주변에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혹시 히로시나 미도리 씨가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잠복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점차 시들해졌고 수색 작업도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가족들만이 여전히 미도리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화원 관리소에 익명의 후원금이 들어온 것입니다. 액수는 100만 엔이었고 후원자의 이름이나 주소는 없었습니다. 다만 후원금과 함께 온 쪽지에는 매화원을 아름답게 가꿔주세요. 이곳은 정말 소중한 장소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미도리 씨가 실종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매화원에서 작은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타카코 씨가 매화원을 떠나려는 순간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도리 씨의 파우치가 발견되었던 그 오래된 매화나무 밑에 새로운 꽃다발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얀 국화로 만든 작은 꽃다발이었고 거기에 달린 카드에는 미도리야, 기다리고 있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타카코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감시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조사해 본 결과 꽃다발은 아타미 시내의 한 꽃집에서 그날 오후 현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구입자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해서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021년, 2022년, 그리고 2023년까지 매년 3월 15일이면 같은 장소에 같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번 같은 하얀 국화, 같은 메시지. 미도리야, 기다리고 있어. 가족들과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몰래 감시하기도 했지만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절대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15일, 5주기가 되는 날, 이번에는 꽃다발과 함께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는 타카코 씨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타카코 씨에게 저는 어머님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어머님은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는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H. 이 편지로 인해 사건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로시로 보이는 인물이 살아있으며 미도리 씨도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필체 감정과 지문 검사를 실시했지만 30년 전의 편지와 비교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확실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편지지와 잉크를 분석한 결과 최근에 쓰여진 것이 확실하다는 것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왔습니다. 미도리 씨가 사라진 지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경찰의 공식 수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상 미궁에 빠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매년 3월 15일만 되면 아타미 매화원에는 여전히 하얀 국화 꽃다발이 놓입니다. 가족들의 생각도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고를 당했거나 사건에 휘말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자신의 의지로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타카코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어머니가 우리를 버리고 갔다고 생각해서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인생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오셨다. 만약 정말로 30년 전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라면 그것도 어머니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한 번만이라도 안전하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남편 겐지 씨도 45년 동안 부족한 나를 위해 헌신해준 아내였다. 이제는 아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언젠가 돌아온다면 기다리겠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아내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67세의 나이에도 30년 전의 약속을 지키려 했던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미도리 씨는 정말로 히로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매년 놓이는 꽃다발의 주인은 정말 히로시일까요? 그리고 미도리 씨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연인들이 늦은 나이에나마 진정한 사랑을 완성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어디선가 누군가가 미도리 씨를 그리워하며 매년 꽃을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여전히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타미 매화원 실종 사건.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도리 씨는 정말로 30년 전 연인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미스테리한 실종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